이번에는 앞에서 언급한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에서의 명령어 사이클을 간단히 설명하고 명령어 사이클에 관련된 제어유닛 설계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명령어 사이클을 RTL 수준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명령어 사이클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 사이클 구성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 IF 사이클을 얘기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명령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해석하는 인스트럭션 디코드 사이클, ID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 패치 사이클, DF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명령어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이클, 즉 execute 사이클이라고 하며 EX로 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실행 결과를, 즉 ALU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write back 사이클이 있겠습니다. 이 write back 사이클은 WP로 표시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명령어 사이클 설명을 위한 컴퓨터 RTL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7개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PC는 프로그램 카운터로 실행할 명령어의 저장 위치 정보, 즉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IR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실행할 명령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 접근을 위해서는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MAR, 그리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사용하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MBR 레지스터,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레지스터로 R이라고 표현되는 레지스터 3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인풋 2개의 오퍼란드와 결과를 저장하는 R. 이 R 레지스터는 같은 레지스터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레지스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산술 논리 연산을 하는 ALU가 있고요. 명령어와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사이클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컴퓨터 구성 요소를 이와 같이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사이클을 구성하는 첫 번째 사이클은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의 동작 사이클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에서는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실제로 명령어를 읽어오는 동작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읽어올 명령어의 저장 위치에 대한 정보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 있고 읽어온 명령어의 저장 위치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RTL 디스크립션을 사용해서 살펴보면은 왼편과 같습니다. 먼저 T1, T2, T3는 실행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T1 타이밍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을 MAR로 옮겨놓고 이 MAR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참고로 해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온 데이터는 MBR에 저장되어 있고 이때 읽어온 데이터가 곧 인스트럭션이 되겠죠. 그 인스트럭션을 IR로 옮겨놓는 동작이 T1, T2, T3 타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RTL 오퍼레이션을 로직 다이그램 사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MAR로 옮기고 이 MAR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메모리 액세스할 때 필요한 제어 신호들은 전부 디코드 로직을 통해서 제공되게 됩니다. 즉 MAR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읽어온 데이터는 실제로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이 인스트럭션은 MBR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IR에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에서 추가되는 오퍼레이션은 다음 명령어를 가지기 위해서 PC값을 업데이트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즉 PC값은 이미 지금 인스트럭션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음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기 위해서 PC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PC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이때 업데이트되는 어드레스의 증가량은 명령어 길이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어드레스가 바이트 어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드레스 증가량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킨 어드레스의 증가량은 명령어 길이가 2바이트이면은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4바이트인 경우에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PC값을 업데이트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실제로 T2나 T3 모두 가능합니다. 즉 프로그램 카운터가 사용된 시점이 T1이기 때문에
T1 이후에 T2, T3 어느 시점에도 다 이런 명령어 프로그램 카운터 업데이트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P3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스트럭션 디코더 동작 사이클입니다. 인스트럭션 디코더 동작 사이클에서는 인스트럭션 패치 동작의 사이클에서 읽어온 명령어를 해석해서 각 컴퓨터 구성 유닛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스트럭션 디코더 동작 사이클에서는 실제로 제어 유닛 구성 방법에 따라서 인스트럭션 디코더 동작 사이클에 소요되는 클럭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제어 신호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디코더 동작 사이클을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스트럭션 동작 사이클을 인스트럭션 패치 동작 사이클에 포함시킴으로써 한 사이클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된 인스트럭션을 해석하는 디코더 로직을 통해서 컨트롤 시그널들이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어 신호 생성 방법은 제어 신호를 레칭하는 것입니다. 생성된 제어 신호를 레치에 저장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를 디코딩해서 그 결과값을 이 컨트롤 레지스터, 즉 제어 신호를 레칭하는 레치나 아니면 플립플랍에 저장하는 동작을 인스트럭션 디코드 사이클에서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디코딩 로직을 통해서 디코딩한 컨트롤 시그널을 별도의 C라는 레치나 플립플랍을 통해서 레칭 시켜놓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컨트롤 시그널들, 즉 제어 신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공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시그널들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변화에 직접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변하더라도 이 컨트롤 시그널들은 이 레치를 레칭하지 않는 한 이 컨트롤 시그널에 여기 디코딩된 결과 시그널이 컨트롤로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어 신호를 레칭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컨트롤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패치, 오퍼란드 패치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패치의 동작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퍼란드 패치 사이클에서는 인스트럭션 디코더 동작 사이클에서 해석한 결과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즉 오퍼란드가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행할 명령어 유형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 정보가, 즉 어드레스가 저장 장소와 어드레스 해석 방법이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어드레스 저장 위치는 명령어 레지스터에 있는 경우와 또 다른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등과 같은 또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어드레스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장된 어드레스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드레싱 보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직접 어드레싱, 간접 어드레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랜드 패치 동작 사이클을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오퍼란드 접근을 위해서 어드레스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어드레스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어드레스 계산 사이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퍼란드의 어드레스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일부, 일반적으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구성은 OP 코드와 오퍼레이션 코드라고 해서 이 인스트럭션이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주는 코드가 OP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뒤에 데이터 필드가 이렇게 따라붙게 되는데요. 이 ir.add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OP 코드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따라서 이 의미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된 명령어 중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가지는 정보를 MAR로 이동시켜 놓고 그 MAR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온 데이터는 실제로 ALU의 연산에 필요한 레지스터에 저장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 단계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별도의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별도 레지스터가 있는 경우도 앞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드레스가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아닌 어드레스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MAR로 옮기고 이 MAR을 참고로 해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 읽어서 MBR에 놓고 MBR 데이터를 실제 ALU 연산에 사용되는 일반 레지스터로 옮기는 과정이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단계는 실제로 어드레스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나 인덱스 레지스터에 직접 어드레스가 들어가지 않고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는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나 인덱스 레지스터에 실제로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어드레스는 실제 어드레스가 아니라 어드레스의 어드레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나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MER로 옮겨놓고 MER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접근해서 어드레스를 읽어옵니다. 이 읽어온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 레지스터에는 실제로 여기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고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어드레스를 다시 MAR로 옮겨서 또 한 번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 위에 있는 세 개는 똑같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요. 이때 가져오는 데이터는 실제로 계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아니라 어드레스 데이터가 됩니다. 어드레스가 됩니다. 어드레스. 두 번째 메모리 액세스 때 이때에 비로소 데이터가 오는 거죠. 이와 같이 액세스하는 어드레싱 방법을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즉 간접 어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두 번의 메모리를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저장된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MBR에 가져놓고 MBR을 사용해서 MBR을 하고 MBR을 액세스한다면은 한 후에는 실제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래에 들어간 첫 번째 오퍼레이션 2단계에서 즉 T1, T2, T3만에 얻을 수 있는 값은 실제 리얼 데이터가 아니라 어드레스가 되고 다음 메모리 액세스를 통해서 실제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다음 사이클은 실행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execute 동작 사이클이 되겠는데 execute 동작 사이클에서는 인스트럭션 디코더 동작 사이클에서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산은 산술 또는 논리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이클에서는 실행할 연산 유형에 따라 실행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한 RTL 디스크립션은 이와 같이 R1의 데이터를 R2에 더해서 그 결과를 R3에 저장하는 즉 에디션 오퍼레이션을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이 T1의 시간은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연산 유형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T1에 소요되는 시간은 가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직 다이그램은 이와 같이 이 경우에는 R이 실제로 R1이 되겠죠. 이 R은 R2가 되겠고 즉 R1과 R2를 ALU의 오퍼레이션을 더하기를 해서 그 결과를 R3에 저장하는 이런 동작이 실제로 execute 사이클 즉 실행 사이클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이클은 write back 동작 사이클입니다. write back 동작 사이클은 execute 사이클에서 실행한 결과를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레지스터 구조에 따라서 write back 사이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오퍼란드 패치 동작 사이클처럼 다양한 어드레싱 보드를 사용해서 어드레싱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직접 이렇게 계산 결과를 R3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메모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된 결과값, 즉 ALU를 통해서 이와 같이 ALU를 통해서 계산된 결과값이 R에 저장되어 있고 이 R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어드레스가 보게 되겠죠. 그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저장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어드레스 필드를 MER로 옮겨놓고 이 저장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R이라는 레지스터의 값을 MBR로 옮겨놓고
컨트롤 시그널을 제어 유닛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실제로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MBR을 실제로 MEL을 지정하는 메모리 위치에 저장하는 이 동작이 라이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트 백 사이클은 저장하는 장소가 레지스터인지 메모리인지에 따라서 그 저장하는 단계의 수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인스트럭션 레벨에서의 인스트럭션 사이클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유닛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성 요소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회로가 되는데요. 이러한 제어 유닛의 출력 신호는 RTL 동작 제어에 필요한 제어 신호, 레지스터 제어에 필요한 로드와 같은 제어 신호, ALU의 연산을 선택을 하는 연산 선택 신호,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상호 연결에 필요한 제어 신호 등이 제어 유닛에서 출력되어야 될 신호들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들을 상호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제어 신호로는 연결 유형에 따라서 멀티플렉서 선택 제어 신호, 셀렉트 신호가 되겠습니다. 또는 버퍼 타입으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의 제어 신호가 제어 유닛의 출력 신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어 유닛에 입력되는 입력 신호는 첫 번째로 명령어 해석 결과 신호가 입력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디코드 동작 사이클에서 실시한 명령 해석 결과 발생하는 신호, 즉 명령어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떤 명령어인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어 유닛의 입력 신호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ALU 연산 결과 신호입니다. execute 사이클 동작 사이클에서 발생한 연산 결과에 따른 상태 신호가 제어 유닛에 입력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 신호입니다. 제어 유닛에서 발생하는 타이밍 신호가 또 다른 제어 유닛의 입력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컨트롤 유닛은 기본적으로 명령어 해석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신호, 명령 해석 결과 신호, 그 다음에 ALU 연산 결과로 발생하는 상태 신호, 그 다음에 실행 타이밍을 결정하는 타이밍 신호를 입력받아서 레지스터를 제어한다든지 ALU를 제어한다든지 이런 컴포넌트들을 상호 연결해내는 데 필요한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유닛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유닛에서 발생한 제어 신호들은 실제로 제어 타이밍에 맞춰서 활성화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어 타이밍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아래와 같이 명령어 해석 결과,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동작 사이클의 타이밍, 그리고 동작 사이클을 구성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수준의 타이밍,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동작 사이클 타이밍은 동작 사이클 타이밍 발생기에서 이런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게 되고, 몹 수준의 타이밍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수준에서의 타이밍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레벨 타이밍 발생기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동작 사이클 타이밍 발생기와 몹 레벨 타이밍 발생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동작 사이클 타이밍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작 사이클 타이밍 발생기는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최대 동작 사이클 수에 의해서 타이밍 상태수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타이밍 상태 천위는 일반적으로 카운터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최대 동작 사이클 수가 5인 경우 3비트의 에이징 카운터로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작 사이클 타이밍을 발생하는 방법은 이 예에서는 3bit이 되겠죠. 3bit 카운트를 계속 업카운팅 하면서 카운팅 값을 출력하게 되고, 이 출력된 결과 값을 가지고 동작 사이클을 맞춰주는 타이밍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bit 카운터인 경우에는 3bit 카운터니까 3 to 80 코드를 통하면은 8개의 출력이 나오겠죠.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최대 동작 사이클 수가 5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의 아웃풋, 즉 000부터 실제로 값은 000이 되겠죠. 001, 그 다음에 010, 011 네개 5개. 요 5개의 카운터 값에 대해서 요게 즉 000일 경우는 첫 번째가 이렇게 하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겠고, 여섯 번째에서부터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더 이상 이것은 이 동작 사이클 타이밍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되면은 바로 리셋되는 형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레벨에서의 타이밍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레벨에서 타이밍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레벨 타이밍 발생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레벨 타이밍의 최대값은 실제로 동작 사이클을 구성하는 최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레벨 동작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하나의 동작 사이클을 구성하는데, 인스트럭션 패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션 패치 같으면은, T1, T2, T3라고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즉, MER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터 내용을 MER을 옮겨놓고, MBR에 메모리 액세스에서 MBR에 저장해놓고, MBR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옮기는 이 동작을 세 단계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 단계는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이고, 이와 같이 몸 레벨의 동작 수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몸 레벨 동작 수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드, 그 다음에 오퍼란드 패치, 익스큐션, 라이트 백 사이클의 모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정의한 다음에 이 중에서 최대가 되는 사이클의 몹수를 가지고 몸 레벨 타이밍을 결정하겠습니다. 앞에서 오퍼레이션 레벨, 오퍼레이션 사이클 레벨 타이밍 발생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카운터와 디코더로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즉, 디코더를 사용해서 몸 레벨 타이밍 신호를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령어 사이클을 구성하는 동작 사이클이 최대 3개의 몸 레벨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최대 이와 같이 이 경우가 3이 되겠죠. 최대로 많은 몸 레벨 동작이 3개인 경우에는 이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는 2비트의 카운트를 쓰게 됩니다. 즉 2빗 카운트를 쓰게 되면은 00, 01, 10, 11이 되겠죠. 그 중에서 0, 1, 10은 00, 01, 10은 사용하고 나머지 얘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10 다음에는 11로 가는 게 아니라 리셋 시키는 형식으로 요 세 가지 스테이트만을 유지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001 경우에는 디코딩 하면은 여기서는 2to4 디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3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몹, 두 번째 몹, 세 번째 몹을 쓰고 네 번째 몹 발생하는 요 시그널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얘기하는 타이밍 신호들을 사용해서 제어 신호를, 제어 회로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신호들은 실제로 이런 제어 타이밍에 맞춰서 제어 타겟에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일 먼저 인스트럭션 디코드 하는 결과값하고, 자, 이 인스트럭션이 무슨 인스트럭션이다. 그 중에서도 인스트럭션 사이클을 구성하는 오퍼레이션 사이클이 무슨 사이클이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사이클을 구성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레벨의 타이밍은 뭐다. 즉, 요 세 개를 엔딩한 결과하고 실제로 원하는 컨트롤 시그널하고 합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컨트롤 시그널을 실제로 컨트롤 타겟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구현하면은 이와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상태인 경우님, 이 D 플립플랍이 실제로 레지스터가 되겠고 레지스터에 클락을 제공하는데 이 클락이 단순히 이와 같이 펄스 트레인이 아니라 컨트롤된 펄스 트레인이 여기에 입력되게 되겠습니다. 즉 이 예에서 보여주는 것은 로드 명령어의 인스트럭션 패치 동작 사이클의 두 번째 몹이다라는 거죠. 즉 로드 명령어에서 로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인스트럭션 사이클 중에서 인스트럭션 패치 동작 사이클이면서 그 인스트럭션 패치 동작 사이클을 구성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중에서도 두 번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죠. 즉 로드이면서 인스트럭션 패치 사이클이면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인 경우, 그 경우가 이 경우가 되면은 요 3인풋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하이가 되겠죠. 이 경우에만은 클락과 엔딩한 결과를 넣으라는 얘기죠. 즉 이게 클락이고 그다음에 요걸 만족하는 조건, 어떤 타이밍이 되겠죠. 이 조건이라고 하는 만족하는 요 신호는 실제 로드 명령어이면서 인스트럭션 패치이면서 두 번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때 실제로 나가는 클락은 요걸 엔딩을 하게 되겠죠. 마치 엔딩하게 되면은
이 D 플립플롭에 적용되는 펄스는 이와 같이 딱 한 클락 사이클에 해당하는 펄스만이 이 플립플롭에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 컨트롤 시그널이 활성화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전송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에서의 데이터 트랜스퍼들이 이런 제어 회로를 통해서 제어되고 있습니다.